자, 그럼 이번에는 그 3변수 함수의 극한과 3변수 함수의 연속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또 3변수 함수까지 해보고 마지막에는 3변수 이상, 4변수, 5변수 그런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진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변수 함수의 극한은 마찬가지로 2변수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정의를 확장을 하면 됩니다. 즉 x, y, g라는 이 공간의 점이 어떤 a, b, c라는 특정 점으로 접근할 때 3변수 함수의 극한을 그 점이 L로 수렴을 하게 되면, 하나의 실수로 수렴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극한이 존재하고 3변수 함수의 극한이 L이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도 입실론 델타 표현을 하면 어떤 임의의 입실론을 제시해서 그 함수값과 실수값의 차이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입실론보다 작아지면이니까 요 두 값이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델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데, 그 델타는 어떤 델타냐? x, y, g가 a, b, c 점으로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의 거리를 델타보다 더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델타를 찾아주기만 하면, 그런 양수 델타만 존재하면 극한이 존재한다. 이것도 입실론 델타 논법인 것이고, 이 부분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요 밑에 x, y, g가 a, b, c로 접근을 시키면 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요 부분 뒷부분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함수값이 L로 극한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입니다. f, x, y, g라는 3변수 함수가 L이라는 실수로 수렴한다 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3변수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면 당연히 3변수 함수의 연속도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3변수 함수의 a, b, c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또 a, b, c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함수 f는 a, b, c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변수 함수의 연속과 그대로 이제 확장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그대로 확장돼서 적용이 같은 논리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변수가 4개, 5개, 6개, n개, 일반적으로 n개인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진짜 다변수 함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극한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n변수 함수는 정의역은 Rn 위에서 정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n개니까. 2변수 함수는 R제곱 평면 위에서 x, y라는 정의역 D고, D는 평면의 일부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정의역 위에서 f가 정의되는 게 2변수 함수였고, 3변수 함수는 R세제곱 위에 정의가 되어서 R세제곱에서 함수값 하나 R로 대응되는 이런 방식이죠. 2변수 함수는 평면에서 한 점이 주어지면 그 함수값 하나 실수가 정해지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 다변수 함수, 변수가 n개면 n개의 변수를 가진 Rn 공간에서 함수값을 하나 취해지면 실수로 대응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Rn 공간에서 원소를 어떻게 하냐? x1, x2, x3, xn이라는 이런 순서상, n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순서상을 고르면,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 x1, x2, xn을 취한 함수값 하나가 실제로 실수
그 값에 대응될 때 이것을 n변수 함수, 독립변수가 n개인 n변수 함수 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변수 함수 f가 Rn에서 부분집합 D, 그러니까 여기서는 Rn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했는데 뭐 Rn 공간의 작은 부분 영역 D에서 정의가 되고, 그리고 리미트 x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로 접근할 때 f of x가 L로 간다 라고 돼 있고, 이게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원래는 지금 Rn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x1, x2, xn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예. 이라는 순서쌍이 어디로 가냐? 지금 A라는 벡터인데 A라는 벡터는 A1, A2, A3, AN 이라는 어떤 특정 한 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n차 공간에서 하나의 고정된 n차 공간의 점으로 간다는 건데, 요거를 그냥 x 벡터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요거를 a 벡터라고, 그러니까 n차 벡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f, 지금 변수가 n개니까 사실은 x1, x2 이렇게 해야 되는데 x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간단히 써가지고 요 부분 x 벡터가 a 벡터로 갈 때 f 요 부분이 x 벡터죠, 그죠? 가 어디로 가냐? 하나의 실수 L로 수렴하면 이것을 입실론 델타 논법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주어지면 나는 델타 하나만 찾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델타를 찾느냐? x 벡터와 a 벡터 간의 거리가 델타보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 벡터는 절대로 a 벡터와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x 벡터와 a 벡터가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로 x 벡터는 a 벡터로 바로 같아지지 않는다. 한없이 접근을 하지만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x 벡터가 a 벡터로 접근하지만 결코 a 벡터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f x 벡터를 대입한 이 함수값과 이 극한값의 두 실수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다. 사실은 이 말이 이 함수값이 L에 접근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요 부분이 x 벡터가 a 벡터로 한없이 접근할 때라는 의미고, 요 부분이 x 벡터는 L 벡터로 fx 벡터 요 함수값, 실수죠. 실수 함수값은 L이라는 실수로 수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입실론 델타보다는 좀 더 이 표현에서 이제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또 n변수 함수까지 확장이 될 때 이 변수를 간단하게 벡터로 표현하면 이게 1변수건, 2변수건, 3변수건, n변수건 하나의 깔끔한 표현으로 될 수 있고, 물론 이럴 때 연속의 정의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강력한 게, 첫 번째, 이 표현으로 1변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변수 함수는 x 벡터라는 게 그냥
x 이거죠. x 뭐 하나니까 사실 일변수 함수는 x랑 같습니다. 그러면 x 벡터가 a 벡터로 갈 때, 그리고 a 벡터라는 것은 사실 일변수기 때문에 순서 쌍이 아니라 a죠. 그래서 fx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냥 x가 a로 갈 때 x 벡터는 그냥 x죠. 그게 바로 f a 벡터가 아니라 a 벡터는 그냥 a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일변수 함수일 때도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는 x 벡터가 어떻게 되냐? x1, y1 또는 x, y 2차원 벡터죠. x, y 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a 벡터를 a, b 특정한 한 점입니다. a 벡터는. 그러면 x 벡터가 a 벡터로 접근할 때 x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벡터가 x, y가 a, b로 접근할 때 x 벡터는 요거니까 x, y. 우리가 앞에서 본 이변수 함수의 극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f a 벡터인데 a 벡터가 a, b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변수 함수의 연속의 정의랑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 3변수 함수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x라는 것은 x, x2, x3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안 그러면 x, y, g라고 할 수 있죠. 3차원의 정의되는 것이니까 a 벡터를 a, b, c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 벡터가 a 벡터로 접근할 때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바뀌냐? x, y, g가 a, b, c로 접근할 때 f, x, y, g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3변수 함수의 극한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a 벡터 대신에 a, b,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화 n변수 함수의 일반화를 해버리면 n이 1 이상 어떤 숫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요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사실 변수가 몇 개든 간에 항상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극한을 표현할 수 있고, 연속 역시 이 함수 n변수 함수의 연속 역시 요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1변수, 2변수, 3변수, n변수 다 이 하나의 표현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